안녕하세요. 시민의 명리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주의 변화를 보는 12운성 두 번째 시간, 천간과 지지의 형과 기의 상감관계와 운의 변화를 보는 네 가지 간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사주팔자 원국에서 일간과 연월일시의 지지와의 상감관계를 보는 봉법. 둘째는 천간이 동주하는 지지와의 상감관계를 보는 거법. 셋째는 천간, 즉 일간과 천간의 십신이 원국의 연월일시 지지와 운으로 오는 지지에서 어떤 관계를 하고 어떤 변화를 하는가를 보는 인종. 넷째는 지지에 품고 있는 지장간과 지지와의 관계를 보는 좌법이 것입니다. 첫 번째로 봉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법은 원국에서 일간과 사주를 구성하는 연월일시의 지지와의 근묘 화실의 관계를 보는 것입니다. 근묘 화실은 연월일시를 시간의 개념으로 표시한 것으로 연의 근은 천년의 시기, 월의 묘는 청장년의 시기, 일의 화는 꽃을 피우는 장년의 시기, 시실은 결실을 맺는 노년의 시기를 의미합니다. 사례사주에서 간목일간이 가지는 지지 환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기인 연에는 진토의 세지 환경이고, 청장년기의 월은 술토의 양지 환경이고, 꽃을 피우는 장년기에는 오화의 사지 환경이고, 말년의 결실이 시기에는 인목의 권력의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쇠는 표현은 쇠이지만 제왕의 절에서 칸 물러난 아직은 왕성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양은 태에서 양육되는 아직은 미약한 세력이며, 산은 형이 기를 다한 기만이 남아있는 미약한 세력이고, 걸lum은 형기가 왕성하게 형성된 기운입니다. 그래서 연과 시에 왕성한 기운이 형성되고, 월과 시의 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기운이 약한 구조를 하고 있으므로 일간 간목은 연의 쇠와 말년의 걸록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이 청장년기의 시기에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건강관리를 잘해서 이 시기를 잘 보내야 말년의 걸록의 시기를 향유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거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거법은 원국에서 천간과 동주한 지지와의 관계를 보는 것으로, 임진년 경술월 갑오일 병인시는 연간의 임수는 일간 간목에게 편인으로 일간을 돕는 세력이지만 지지에 묘지에 앉아 있어서 그 세력이 미약한 것입니다. 월간의 경금은 편관으로 지지에 술토에 앉아 있어서 쇠지를 형성하여 아직은 왕성한 힘을 가지고 있고요. 간목일간은 지지에 사지에 앉아 있어서 그 세력이 아주 미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의 병화는 식신으로 장생지인 인목에 앉아 있어서 그 환경이 아주 강건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주의 구성을 보면은 일간을 돕는 임수 편인은 그 세력이 약하고, 일간을 극하는 편간과 일간의 에너지를 가져가는 병화 식신은 장생과 세지로 왕성하여, 일간이 편관인 경금과 식신은 병화를 활용하여 자신의 역량을 펼치기 위해서는 간목 스스로가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또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야만 이 왕성한
경근과 병화를 활용하여 자신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봉법과 거법의 12운성의 간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인종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종은 천간의 일간과 또 다른 천간을 구성하는 십신이 원국의 지지와 운에서 오는 지지와 어떤 환경을 형성하고 어떤 변화를 형성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먼저 원국의 환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임수는 편인이고 월간 경금은 편관, 그리고 시간 병화는 식신인데요. 여기서는 편관 경금과 병화 식신, 그리고 일간 간목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편관 경금은 연에는 양이 되고 월에는 쇠지, 그리고 일에는 목욕지, 그리고 신은 절지로 월과 일에 강한 에너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신 병화는 연의 관대, 월의 묘, 일의 제왕, 시의 장생으로 일과 시의 제왕과 장생의 강한 에너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간은 편관과 식신 병화가 가장 왕성한 시기인 일의 목욕과 제왕의 시기에 가장 에너지가 약한 사지 환경에 처해 있어서 이 상황을 잘 벗어나야 말년이 장생과 걸록의 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환경에 처해 타고난 환경에 처해 있는 간목일간이 운의 환경은 어떤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운의 환경을 보면 편관 경금은 38대원인 을묘대원부터 태, 양, 장생의 진기의 흐름을 하고 있고, 식신 병화는 초년부터 태, 양, 장생, 목욕, 관대, 걸록의 진기 흐름인데 28대원, 갑인대원의 장생지를 형성하여 본격적인 확실한 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원국에서 아주 쇠약했던 간목의 환경이 운의 흐름을 보면 초년부터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쇠의 아주 강한 운의 흐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주의 명주는 28대운인 갑인대운에 고시에 합격하여 관료로 성장한 명주의 사주입니다. 타고난 명의 환경은 취약하지만 운의 흐름이 좋아서 좋은 운명을 개척한 사례로, 이것이 바로 타고난 명을 운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운명을 진단하고 사주를 보는 묘미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좌법입니다. 좌법은 지장간의 중기와 정기와 자신의 지지와의 관계를 보는 것으로, 이것은 인신사에는 항상 장생과 걸록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생지라고 부르는 것이고, 자오묘유는 제왕과 걸록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왕지라고 하고 있고, 토에서 진토와 미토는 양과 관대이고, 술토와 축토는 양과 묘여서 고지 또는 묘지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례를 보면 인목은 병과 갑의 장생과 걸록, 오는 병과 정의 제왕과 걸록, 술토는 정과 무토의 양과 묘, 진토는 계수와 무토의 양과 관대로 형성되어 있어서, 이것은 자신의 지지에 내장된 환경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것이
장생의 생지의 의미이고 왕지의 의미이고 묘고지의 의미를 나타내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한 간법을 통해서 사례를 설정하여 운의 진태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는 병화일간이 신축년 올해의 운에서 재와 관의 진태를 인종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화일간이 연간에는 경금 편제가 있고 월간에는 편인 간목이 있고 시간에는 정제 신금이 있습니다. 병화는 신축년의 축토에는 양의 환경이 됩니다. 그리고 재관을 살펴보면 편관의 경금은 축토에서 묘지가 되고 정제인 신금은 축토에서 양지가 되고 또 천간의 관성은 없지만 이 운에서 축토의 운에서 어떻게 관의 성향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인종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이것이 12운성의 묘미입니다. 그래서 병화의 편관은 임수인데 임수를 축토에 인종하면 쇠지가 되고 정관 계수를 축토에 인종하면 관대가 됩니다. 그래서 신축년의 재관의 진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보면 재성에서는 양지인 정제를 선택해야 되고 관성에서는 관제를 형성하는 정관을 선택하는 것이 진기를 선택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화일간이 신축년의 재관의 선택은 정제인 신금과 정관인 계수를 선택하는 것이 되어 사업과 직장을 선택해야 된다면 정제와 정관에서는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2운성을 통한 운의 진태를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12운성으로 천간과 지지의 상감관계와 운의 변화를 읽는 간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일간과 원국의 지지와의 상감관계를 보는 봉법, 천간과 동조하는 지지와의 상감관계를 보는 거법, 천간의 십신이 원국의 지지와 운에서 오는 지지에서 변화와 진태를 보는 인종을 공부하였습니다. 특히 인종은 원국의 천간에 재와 관이 없더라도 재와 관이 천간을 지지에 인종하여서 그 변화의 흐름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사주 해석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간법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12운성의 12단계의 각각의 의미와 해석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